안녕하세요. 디자인 강사 이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D-2번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스크립트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뉴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는 지금 2차 메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굳이 공중에 띄우지 않고 바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내비에 있는 ULLI를 마우스로 호버했을 때 우리가 마우스를 가져다 댄 li의 자식인 서브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먼저 선택자 내비에 ul li를 마우스 엔터 했을 때 실행하시오. 가로 열고 중가로 열고 뭘 하고 싶냐면 우리가 마우스를 가져다 댄 에라 있죠? 그거를 this라고 선택을 해줍니다. 그 this가 마우스를 가져다 댄 li 그리고 children 하셔도 되고 아니면 find도 괜찮아요. find 이제 자손들 중에 우리가 찾고 싶은 아이를 이렇게 서브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다운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당연히 마우스를 뗐을 때는 서브가 올라가야겠죠. 자, 내비에 UL LI에 마우스 리브 했을 때 실행해라. 뭐를 할 거냐면 이때 나와 있는 펼쳐져 있는 서브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펼쳐져 있는 서브가 있다면은 다 슬라이드 업 해라 라고 써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괜찮죠? 그리고 여기 해줘야 되는 거 이제 마우스를 엔터 했을 때 이 엔터를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이 Q라는 공간에 이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는 스탑 이제 선택자 뒤에 여기까지가 선택자이기 때문에 선택자 뒤에 스탑을 넣어주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슬라이드 업 앞에도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문제없이 잘 나오는 거 확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메뉴 작업 벌써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서 첫 번째 글을 이제 클릭했을 때 팝업 창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공지사항에 첫 번째 글을 여기에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매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p라고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에 스크립트에 가셔가지고 팝업 스크립트 짜도록 할게요. 자, 달러 누구 pp를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뭘 하고 싶냐면 우리 팝업 숨겨놓은 팝업을 보여주면 되겠죠. 지금 제가 요 팝콘이라고 작업해놨는데 이 아이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팝콘을 보여주세요. 쇼 디스플레이 논으로 숨겨놨기 때문에 쇼로 작업해주시면 되고 이 pp가 a 태그라서 링크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를 차단해주는 return 펄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 팝업창 나오는 거 확인됐고 클로즈 버튼 누르면은 닫혀야겠죠. 자, 그래서 이때도 보고 팝콘에 있는 버튼 아니면 여기 클래스 매겨주셔도 괜찮아요. 그쵸? 자, 클로즈를 클릭했을 때 자, 한번 써볼게요. 달러 클로즈를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자, 뭐를 할 거냐면 팝콘을 숨겨주세요 라고 씁니다. 팝콘을 hide 뭐 디스플레이 논 해가지고 CSS 메서드를 써주셔도 되는데 굳이 시험장에서 실수할 거리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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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도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작업을 했고 이제 마지막이 이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를 작업을 할 건데 슬라이드가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는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이때 우리가 보통 코딩을 이 슬라이드라는 창문이 있고 UL이라는 슬라이드 띠 이렇게 길게 이 띠를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LI가 하나씩 잘 보일 수 있도록 창문에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UL을 움직여 줄 거예요. 그죠? 이 UL, 요 아이를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CSS 작업을 할 때 얘를 left 0 공중에 띄워놓고 left 0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left 값을. 자, 그래서 스크립트에 가서 이제 쓸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슬라이드 띠를 움직여야 되죠. 그 스크립트부터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에 있는
UL을 움직여 줄 거예요. CSS로. 어떻게? left를 뭐 그냥 대충 마이너스 300 픽셀로 움직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레프트 값이 이렇게 이동한 게 보여질 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쓱 이동해줘야 되니까 CSS가 아닌 애니메이트로 메서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애니메이트 작업할 때는 항상 초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쵸? 요렇게.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뭐 요것만 하면은 이제 하나씩 바꿔주시면 돼요. 자, 1초마다 슬라이드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쵸? 1초마다 뭐 예를 들어 원래 이 슬라이드의 너비가 1000픽셀이었다면은 1초에는 1초 있다가 마이너스 1000, 그 다음 1초 있다가 마이너스 2000, 또 1초 있다가 마이너스 300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이 식이 바로 만들어지실 거예요. 자, 이때 지금 이 너비는 픽셀이 아닙니다. 퍼센트로 작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퍼센트를 좀 구해주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썼냐면 이 화면의 너비를 좀 알아볼게요. 변수 W는 달러 윈도우의 너비를 알아내겠습니다. 윈도우의 너비, 그러니까 브라우저 너비를 알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 너비가 여러분도 확인하고 싶으면 콘솔 로그로 이 W 값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새로 고침했고요. 개발자 도구 가서 콘솔 창에 가시면은 1920, 저 브라우저 너비가 1920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920은 이거죠, 이거. 이 전체. 근데 우리가 이 1920에서 이 헤더의 값이랑 이 배너의 값을 빼줘야 돼요. 그쵸? 이게 이제 200이었고 여기가 230, 그러니까 430을 빼줘야 이 너비가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제가 그냥 여기서 바로 식을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430 해서 콘솔 로그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1920이었죠? 근데 제가 값을 230을 빼니까 1490 맞나요? 1920에서 430을 빼면 1490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너비가 현재 149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 놓고요. 그 다음 이거를 그럼 마이너스 1490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맞네요.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해도 괜찮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반응형을 보는 이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화면의 너비를 알아내서 430을 빠질 수 있도록, 왜냐면은 이 화면이 적을 때는 이 너비가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위드 값에서, 그러니까 화면 너비에서 마이너스 430 헤더와 그 다음 배너 값을 뺀 값입니다. 그걸 W에 저장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한번 값을 써볼게요. 이거를 제가 정확한 픽셀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1 곱하기 W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W 값이 아까 1490이었죠. 1490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1490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확인. 괜찮죠? 자, 그러면 이게 1초마다 이 아이가 이제 슬라이드가 되면서 마이너스 1490, 그 다음에 1초 있다가 마이너스 1490에 곱하기 2, 또 1초 있다가 마이너스 1490에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일씩 올라가야 되는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수를 또 하나 만들게요. i는 0 이렇게 해놓고 맨 처음에 i 뿔뿔, 그 다음 여기 곱하기 i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0이었다가 이 증감식을 만나서 i 값이 1이 되겠죠. 그러면 레프트 값이 마이너스 1 곱하기 뭐 1490 곱하기 그 다음에 1을 곱하게 되니까 어쨌거나 마이너스 1490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슬라이드가 한 번 더 돌겠죠. 그러면 이 슬라이드가 한 번 더 실행이 되어야 돼요. 그때 다시 증감식을 만나면 i가 1이었는데 2로 바뀔 거고요. 그러면 여기 2가 대입되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1490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또 슬라이드가 보여질 거예요. 자, 얘네들이 2초마다 불러줘야 되니까 자, 함수에 좀 저장을 해 놓을게요. 펑션 슬라이드 가로 열고 중가로 열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식을 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실행이 안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실행이 되냐면 얘를 불러 주셔야 실행이 되거든요. 요 아이를
함수는 불러야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되죠. 자, 그러면 이 실행문을, 이 함수 이름을 2초마다, 3초마다 실행할 수 있도록 set 인터벌을 써주시면 돼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set 인터벌. 그 다음 가로 열고 그 슬라이드의 이름을 쓰고요. 우리 함수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콤마 초. 몇 초마다 슬라이드를 부를래? 그럼 저는 3초마다 부르도록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3초 있으면은 슬라이드가 만들어질 거고요. 지금 저 작동이 잘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계속 슬라이드를 불러주면은 이 증감식을 만나기 때문에 0, 1, 2까지는 괜찮지만 3, 4, 5 하면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때 개발자 보시면은 개발자 도구에서 이 슬라이드 띠 너비를 보면 컨텐츠의 슬라이드 있죠. 여기 UL 값이 계속 지금 16,000, 17,00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현재 슬라이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막아주셔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지 않도록 조건을 좀 걸어줄게요. i가 우리 총 개수보다 작으면은 i 뿔뿔을 하고 증감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i를 다시 0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3 말고 제가 실수했네요. 2라고 써주셔야겠죠? 총 개수에서 하나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금 jQuery까지 작업을 다 했고 오류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밸리데이터에서 한번 코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인덱스부터 Ctrl A 해서 Ctrl V 체크. 자, 보면은 이미지 alt 값이 안 쓴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했던 버튼 있죠, 버튼. A 태그에 있던 버튼. 지금 여기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요소, 버튼이 자손으로 나타나면 안 된대요. A 태그 안에 버튼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틀린 게 되기 때문에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A 태그 안에는 버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에서 우리 버튼 작업한 거 있죠. 클로즈 말고 배너에서 버튼 했던 거 이거를 버튼이 아닌 다른 태그로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P 클래스 버튼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CSS를 바꿔줘야겠죠? 이거를 제가 점 버튼으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요거 뭐 행간 잡아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버튼 태그에 지금 하이 값이 40인데 라인 하이를 40픽셀 해주시면은 글자가 가운데 올 거예요. 버튼 태그에서는 굳이 뭐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다음 높이에서 가운데 이런 거 안 해도 버튼에 있는 글자는 가운데 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P 태그로 바뀌면서부터는 그게 안 되게 그렇게 가운데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먼저 오류 지금 HTML 오류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미지는 제가 당연히 alt 값을 안 쓴 부분이 많기 때문에 alt가 나오고요. 오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버튼 end 태그 여기에 또 오류가 있네요. 이거 실수지만 근데 괜히 감점되는 부분이니까 좀만 더 천천히 코딩 하신다면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CSS. CSS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오타의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못 써서 그런 것보다는 진짜 오타가 많고요. 확인을 꼭 해주시고 확인하니까 뭐 오류가 없네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오류 확인했고 그 다음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스크립트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지금 슬라이드 잘 되고 있고 팝업 창 잘 뜨고 있고 메뉴 잘 나오고 있고 괜찮죠? 개발자 도구 띄웠을 때 뭐 콘솔 창, 뭐 소스 뭐 등등 어디서 뭐 오류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탭을 눌러서 해당 영역으로 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 이 A 영역이 좀 이상하죠. 그 이유가 A가 인라인 요소이다 보니까 제가 A를 이렇게 감싸놔도 해당 컨텐츠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죠? 싫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에게 꽉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한번 해볼 거고요.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만 A 태그 꽉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에 우리 배너 작업하고 있던 부분에 A 있죠? 배너에 A에게
디스플레이 블락 하면은 그냥 위드가 100%, 하이 100%. 이렇게 써주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탭. 이렇게. 지금 여기가 안 잡히는 이유는 제가 배너 안쪽으로 패딩을 넣어서 그런 겁니다. 싫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패딩 이것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패딩을 A 값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탭. 지금 이렇게 영역이 잡혔어요. 그쵸? 자, 그래서 항상 맨 끝날 때 A 태그로 영역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A 태그는 자기 컨텐츠만큼만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괜찮을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판단하셔가지고 블락을 넣어서 꽉 채워줄 건지 A 태그를 부모만큼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